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의 일가족 확진자 4명이 나주의 리조트와 워터파크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지난 17일 물놀이 시설을 다녀간 이용객들에게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이 상무지구 유흥업소 방문자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2학기에도 일단 3분의 2만 등교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5월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5.18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확진자 일가족이 나주의 한 워터파크와 리조트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폐쇄 조치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족이 워터파크를 이용했을 때에는 1,500여 명이 함께 있었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외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이 있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앤 리조트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대전 일가족 확진자 4명이 리조트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족은 지난 17일엔 하루 종일 리조트 내 워터파크를 이용했는데 당시 워터파크에는 연휴를 맞은 가족 단위 이용객 1,50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조트 관계자는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문진표를 작성하곤 있지만 워터파크 내부에선 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강제하진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착용을 하신 데까지는 하고 이제 야외 같은 데는 조금 착용을 하신 분들은 하고 이제 뭐 불편해하신 분들은 못하고. 방역당국은 리조트를 즉시 폐쇄하는 한편 재난 문자를 통해 방문객을 상대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시설 이용 시 거리 두기나 물박 마스크 착용 등 워터파크 방역 지침이 지켜졌는지 살피고 타 지역 확진자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리조트로부터 방문객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다른 지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공문을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문을 보내려고요. 요즘 무증상도 많이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못 드리겠네요. 방역당국은 워터파크 이용자들 가운데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확진자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상무지구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6일부터 16일 사이 상무지구 유흥시설을 방문한 모든 시민들에게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도 내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의 폭염경보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화순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더위가 지속되면서 각종 생활지수도 높게 오른 상태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식중독 지수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위험 단계,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고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되지만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결국 2학기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면 등교가 실시될 예정이었던 광주와 전남 지역의 학교에서는 1학기처럼 3분의 2 등교가 원칙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자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밀집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를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1학기가 연장되는 28일까지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다 2학기가 시작되는 31일부터 전면 등교에 나서기로 했던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3분의 2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식 수업과 실험 실습도 자제하고 학급별 시차 배식에 나서는 등 1학기와 같은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학부모,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학과 동시에 전원 등교 방침을 내세웠던 전라남도 교육청도 다음 달 11일까지는 3분의 2만 등교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전체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되거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농사노천 학교에서는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데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콘텐츠의 질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도 교육 현장에서는 병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프로야구와 축구가 다시 무관중 체제로 돌아갑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오늘부터 열리는 NC와의 홈경기부터 무관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도 선수와 팬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전부터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영령들 앞에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사 왜곡 금지 등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 않아 그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추모탑 앞에서 헌화 분향을 한 김 위원장은 당직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5월 영령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된 사항이라며 통합당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18 역사 왜곡 처벌과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호남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을 이번에도 확실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호남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접근을 갖다 할 것이냐는 것은 추후로 저희들이 그걸 제시를 할 것이고 특히 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당 차원의 사죄를 회피했습니다. 정당 본인 스스로가 결심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3자로서 그걸 뭐라고 단독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미래통합당이 사과부터 하라며 반발했습니다. 5.18 망원의원 지금 당장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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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이 뒤늦게나마 호남에서 민심을 얻으려면 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산하 기관장들이 이용섭 시장의 선거 캠프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재공모에 이용섭 시장의 측근이 임명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이 이용섭 시장의 인사시스템 혁신을 주문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시 산하 출연 출자 기관과 공사, 공단 등 22개 기관 중 기관장이 바뀐 절반 이상이 선거 캠프나 측근 인사로 채워졌는데
광주 문화재단도 그럴까 봐 걱정된다는 겁니다. 현재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 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등의 인사정책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시민단체 조언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선거 때 뜻을 같이 하는 이들에게 일을 맡긴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 출마자와 뜻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선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적임자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선거 때 도왔냐 안 도왔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낸 시민단체는 그렇게 발탁한 인사들이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과연 문제가 없었냐고 반문합니다. 시장이나 임원추천위원회가 가지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그래서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캠프 인사로 분류됐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덕성에서의 하자, 그 다음에 혁신성이나 전문성에서의 어떤 자질 부족, 이런 문제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발견됐던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 산하 출연 출자 기관은 18곳, 공사와 공단은 4곳이며 이 가운데 민선 7기 들어 대표나 임원이 교체된 곳은 20곳에 이릅니다. 광주시 22개 산하 기관들 가운데 이용섭 시장이 임명하는 20번째 기관장인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누가 낙점될 것인지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고흥군이 30억여 원을 들여 남열 해변에 신규 개장한 집트렌 라인 1개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는데도 사후 대처 방식은 미흡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규 개장한 전남 고흥군 영남면 공중하강체험시설입니다. 지난 15일 이 시설의 5개 와이어 라인 가운데 화물 운송용 라인 1개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운송 중이던 탑승 장비 20세트가 바다로 수몰되는 등 1억여 원의 치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이번 사고 원인이 와이어 불량 또는 시공 부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결론 짓기까지는 최고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판결이 그렇게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파단이 된 이 와이어를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맡겼을 때 그 기준은 또 다르겠죠. 고흥군은 일단 관련 시설 전체를 새로 교체하고 안전진단 등 과정까지 다시 거친 뒤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비 회수 라인 포함해가지고 4개 라인까지 전체 교체를 해서 안전검사를 재검사를 받은 후에 그 안전이 확실하다고 재검사를 판단이 되면은 재운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는 이유로 최초 상황 보고 이후 관련 수사를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는 행정과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익스트림 레저 시설이라는 겁니다. 저도 끌어있는 게 좀 방향하고 관광객들 목숨과도 이게 바로 직결되는 일인데 너무 아니라는 사실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단일 세계 해상 최장거리인 1.53km 규모의 고흥 집트랙은 개장 이후 하루 최고 300~400명의 체험객들이 이용해왔습니다.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당국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허 씨의 4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허 씨의 심장질환과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허 씨가 한국에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속히 출석해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항공권 예약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화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위는 지난 18일 밤 9시 반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62살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잠을 이루기 어렵다면 이색적인 예술 야경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위를 달랠 야외 미디어 아트 전시와 문화 공연이 8월 한 달간 이어집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시부터 볼까요? 네. 어디서 야경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야외 미술관으로 타을바꿈했습니다. 예술국장과 문화창조원 건물 사이 어린이문화원 앞마당 등 곳곳에 화려한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있는데요. 창제작 영상 5편, 미디어아트 커미션 작품, 그리고 경관에도 조명을 해서 모두 11편의 작품들을 3차례 나눠서 선을 보입니다. 네, 미디어 아트 하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번 전시는 바닥에서 볼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있냐면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네. 네, 이런 식물 자원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현재 바닥면에 펼쳐진 창 제작 작품 4개 경우에는 전당 대표 수목이 느티나무예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상징인 이팝나무, 해화나무 등을 그래픽, 영상으로 표현해서 ACC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줍니다. 네, 또 같은 자리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김창겸의 꽃과 나비의 학년, 그리고 장 샤오타오의 삼천세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경이니까 좀 네. 그 시간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녁에 당장 몇 시에 가야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두워져야 야경이 좀 더 아름답게 반짝이겠잖아요. 그렇죠. 네. 온전히 미디어 아트를 즐기고 싶다면 8시 30분 이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8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주제를 바꿔가면서 작품을 선보이고요. 제가 첫날에 나가봤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미디어 아트 작품 위를 거닐면서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네. 여름밤에 어울리는 공연들도 소개해 네. 주신다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나요? 네, 전통문화관 프로그램인데요. 저녁 7시부터 치유 야행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8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는지요? 네. 그렇죠. 음녀. 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네, 전설 속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는 네, 그래서 7월 7석.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곳곳에 7월 7석을 의미한 행사가 풍성한데요. 네. 전시, 공연, 이야기마당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볼거리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전통문화관 곳곳이 전통 7석 등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고요. 누구나 견우와 직녀가 되어보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행사를 보면 오는 23일에는 이예섭 남도 의뢰 음식장 음식 전시로 시작이 됩니다. 오후 5시에는 7월 7석 음식 이야기가 이윤선 박사의 진행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7시에는 아쟁, 검은고, 해금, 탁이 어우러진 둘이 함께 어화둥둥 공연 볼 수 있는데요. 각각 연주자가 2사람으로 구성된 둘이 함께 공연이라서요. 왠지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여름밤의 문화생활 꼭 방역수칙 지키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을 받아칩니다. 센터 쪽 가는 타고 중견수 앞쪽에 떨어지지 않다. 2루자 3루를 돌아 홈으로 이렇게 기아 타이거가 오늘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센터 쪽 가는 타구 중견수 몸을 던집니다. 또 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LG 트윈. 그리고 라모스의 타구마저도 3루자를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3루째 타격 갑니다. 우중간 쪽인데 중견수 쫓아갑니다. 최원준. 그러나 타구는 이미 워닝트랙까지 원바운드로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가는 타구, 그러나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 터커 정면을 향합니다. 3루자 태거 홈. 왼쪽에 가는 타구입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타구 쫓아는 가는데 잡질 못했고 3루자 홈으로. 초구를 가는 또 홍준표의 타구 중견수 처리가 되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경찰이 광주도심 80여 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춥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어제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 도로는 50km로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통 환경을 감안해 차량 소통상 기존의 제한 속도가 필요한 도로인 상무대로 등 30개 구간에 대해서는 60km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천하겠다는 광주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그린 뉴딜 2차 시민보고회에서 광주시는 시민들이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 전환도시와 기후 안심도시, 미래형 녹색 산업도시 등 3대 전략 8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를 2025년까지 모두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주관하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올해는 온라인 설명회로 열립니다. 모레부터 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요. 강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김창묵 대표 강사며 강의 분량은 100분가량 됩니다. 시험 연기에 따른 학습 방법, 수시 지원 전략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남 종갓집에서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남도 관광재단이 운영하는 2020 남도 고택체험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해남과 담양, 장흥, 강진 등에 있는 종가 6군데가 참여하고요. 식사와 차량,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라남도청과 전남도 관광재단 누리집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소폰과 피아노, 해금, 대금이 어우러진 친숙한 트로트 가락으로 무더위를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퓨전 재즈 밴드 더 블루 이어즈의 공연 아무 노래나 일단 트롯이 오늘 빛고울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선착순 25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문화예술 상식들을 담은 책자 시민문화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가 왜 예향인지, 공연을 볼 때 에티켓은 무엇인지, 또 세계 문화도시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이 담겼는데요. 작은 도서관이나 지하철 역사처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 비치돼 있고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